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자동차 휠을 모델링 해볼 건데요. 자, 먼저 Shift V를 눌러서 뷰포트 속성에 들어갑니다. Shift V. 뷰포트 속성에서 배경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퍼스펙티브 뷰는 배경 속성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소그래픽 뷰인 탑, 프론트, 사이드 같은 경우에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퍼스펙티브가 아니고 라이트 뷰나 프론트 뷰나 탑 뷰 같은 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동차 휠을 프론트 뷰에 사진을 배경에 깔아놓고 작업을 해 볼게요. 뷰포트 속성의 백으로 가서 이미지 불러오기, 카 휠,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를 불러오면 이렇게 프론트 뷰에 이미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이즈를 조절하고 중심점도 맞출 수가 있고요. 중심점은 옵셋은 일정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옵셋 X, 옵셋 Y, 로테이션 이런 걸 이용해서 현재 자동차 휠 이미지를 작업 영역의 오른쪽이 빨강색, 오른쪽이 X축, 위쪽 방향으로 초록색이 Y축인데 이미지의 센터와 좌표축의 센터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자, 이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을 잘 해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복잡한 이미지를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단순하게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의 공통점을 추출하는 건데요. 공통점은 바로 닮은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닮은 부분. 현재 이 이미지는 좌우 대칭인데요. 좌우 대칭이나 상하 대칭이나 회전에 의한 반복이나 또는 앞뒤 미러 MIRROR 앞뒤가 반복되는 이런 닮은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관찰법입니다. 현재 이 이미지를 보면 중앙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인 상태고요. 그리고 위아래 위쪽 오각형 모양과 아래쪽 모양이 서로 다르죠. 자,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모델링 할지를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5개의 볼트가 있고요. 각각의 볼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휠은 복잡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5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5분의 1을 모델링해서 그것을
복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분의 1 덩어리는 각각 지금 그은 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기도 하네요. 그럼 결국은 10분의 1을 모델링해서 좌우 대칭 그리고 상하 대칭을 하면 되겠고요. 현재 원래 아래쪽에 있던 곳을 위로 올려서 저 부분을 그리는 게 아래쪽을 그리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빗금친 부분을 그려서 좌우 대칭, 그 다음에 클론으로 5개 복제하면 전체 모양이 완성될 수 있겠네요. Shift V를 눌러서 조금 더 정교하게 중심점을 맞춰 볼게요. 자, 1 했더니 저만큼 가니까 0.2 또는 0.1 이렇게 수치를 정확하게 조정해서 이미지의 중심과 공간의 좌표 중심을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생긴 덩어리. 저 덩어리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 먼저 디스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현재 공간의 XYZ에서 Z축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우리 눈에 디스크가 보이겠죠. G 플러스. 자, 그런데 현재 프론트 뷰 포트에서는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덩어리가 안 보였었는데요. N, B 눌러서 쉐이딩 모드로 바꿔주면 이렇게 덩어리가 보이고요. 크기를 조정해주고 디스크의 베이직 애트리뷰트에 가서 엑스레이라는 것을 켜주면 디스크가 반투명하게 보입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쏜 것처럼. 그리고 디스크의 속성으로 다시 가서 자, 현재 그 디스플레이 보기가 아이소팜으로 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 보기는 화면의 디스플레이 메뉴에 가서도 바꿀 수 있고요. 키보드의 N을 눌러서 세부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세그먼트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디스크의 속성에 가서 슬라이스라는 메뉴를 사용해 볼게요. 자, 슬라이스는 특히 회전체 같은 것들의 어떤 일부만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현재는 0도에서 180도까지를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려는 저기 10분의 1 영역이 X축은 오른쪽이 0도거든요. 거기서 아래쪽으로 가면서 플러스 방향인데 현재 0도에서 180도 방향인데 지금 저 위에 있는 저 위치로 슬라이스 방향을 맞춰줘야 합니다. 자, 5분의 1을 그릴 거라 360 나누기 5를 했더니 컴퓨터가 72도라고 자동으로 계산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슬라이스 된 것을
각각 from to 모두 다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을 해주면 90도 위쪽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5분의 1이 필요한 게 아니고 10분의 1이 필요하기 때문에 2에다가 72도의 절반인 36을 다시 한번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10분의 1만큼의 위치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디스크 속성으로 가서 현재 세그먼트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 저 부분이 회전 방향으로 로테이션 세그먼트, 회전 세그먼트가 36등분 되어 있는 거죠. 저 부분을 5로 줄여 볼게요. 모델링을 처음 시작할 때 세그먼트가 많을수록 조금 더 정교하게 작업할 수 있겠지만 만져야 되는 점선면이 많아지면서 작업량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적은 세그먼트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로테이션 세그먼트를 12로 주면 12칸이 생기죠. 5를 주면 5칸이 생기죠. 자, 이렇게 생긴 디스크를 좌우 대칭을 시켜 볼게요. 시미트리 초록색이니까 디스크를 자식으로. 자, 그러면 현재 시미트리가 오른쪽에 있던 10분의 1 조각을 왼쪽으로 복제를 해줬고요. 그 시미트리 자체를 클로너에 배정을 했더니 클로너가 기본적으로는 직선 방향으로 3개를 복제를 했는데 옵션을 레디얼 원형으로 바꾸어서 개수는 5개, 반지름은 0 해주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전체 자동차 휠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클로너와 시미트리가 적용되지 않은 저 디스크의 한 조각만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미트리로 좌우 대칭, 클론으로 5개 원형 배열해서 전체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대략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면 휠의 하얀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지웠어요. 아래쪽에 있는 세그먼트들은 엣지들은 선택해서 MM 눌러서 중간에 선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동심원 방향으로 저 엣지들을 내렸다 줄였다 했고 제일 가운데 있는 엣지들을 버려서 가운데를 비워줬습니다. 자, 언두 뷰로 뷰포트를 원래 뷰로 되돌렸고요.
자, 이쪽 방향에 있는 엣지들을 선택해서 컨트롤 드래그.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휠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현재 이 휠의 모습의 또 다른 부분을 관찰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디스크 원판이죠. 물론 구멍이 오각형이나 또 다른 모양으로 나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디스크 원판 모양인데요. 그 원판이 조금 전에 표시한 부분만큼 꺾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관찰할 때는 큰 형태부터 관찰을 하고 모델링을 진행할 때도 큰 형태의 모델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볼트 구멍과 볼트가 있고요. 작은 구멍도 있네요. 그리고 저 부분의 엣지는 기역자 그리고 약간 모서리가 라운드된 저런 형태가 있는데 저 부분은 나중에 챔퍼 같은 걸로 챔퍼나 베벨 이런 걸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저런 부분 세밀한 부분들을 먼저 처리를 하면 나중에 모델링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모디파이 수정할 때도 항상 큰 형태부터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수직 방향으로부터 디스크가 일부 내려가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센터가 있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 저런 형태의 디스크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부분이 저기 휠이 첫 번째 꺾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안쪽 커버 캡 바깥쪽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죠. 자, 현재 이 디스크를 전체를 선택해서 0,0을 중심으로 크기를 수정해서 이미지의 제일 외곽선에 맞춰주고요.
여기 첫 번째 꺾여 있는 부분만큼 저 세그먼트들을 더블 클릭으로 선택해서 자, 슬라이드로 잡아 내려야겠네요. 그래야 동심원을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죠. M 눌러서 O를 눌러도 슬라이드 메뉴에 접근할 수 있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슬라이드 메뉴를 켜도 됩니다. 자, 이 메뉴는 이번 휠 모델링에서 자주 사용해야 되니까 슬라이드 MO 기억하고요. 지금 저 위쪽 방향의 흰색 엣지 방향으로 노란색 선택된 엣지들을 움직일 거니까 슬라이드는 흰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아래쪽을 선택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옮길 수 있고요. 여기 아래쪽 부분이 휠이 첫 번째 오목하게 꺾여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허버캡 주변으로 엣지들을 이동해 주고요. 저 부분의 면들을 선택해서 라이트 뷰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저렇게 오목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제일 위쪽 면이 평면이 유지되어야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 면들을 선택 취소 숫자 9에서 컨트롤 누르면 되고요. 나머지 면들을 저렇게 Z축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꺾여 들어간 휠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기울이는 부분은 저런 시어 같은 걸 이용해서도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라인을 하나 그어서 그 라인을 마치 템플릿처럼 저쪽 방향으로 한번 꺾어 들어가 볼게요. 포인터 모드에서 저 점을 선택해서 저 스플라인 위에 붙이고 싶어서 스냅을 켜고 스플라인 스냅을 활성화해 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플라인에 스냅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 점들을 선택해서 저렇게 이동했고요. 자, 이번 동영상이 녹음이 좀 이상하죠? 녹화를 했는데 사운드가 빠져서 음성만 다시 녹음하다 보니까 다른 동영상과 분위기가 좀 다를 거예요. 스플라인 스냅을 이용해서 X축을 Z축을 움직여서 스냅을 딱딱 맞춰주고요.
스플라인 스냅의 Z축. 자, 그렇게 해서 탑뷰에서 봤더니 저 라인이 뒤로 이렇게 휘어버렸네요. 자, 다시 취소해서 로컬 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W키를 눌러서 월드 축으로 바꿔주거나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디스크를 중앙으로 갈수록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휠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큰 부분부터 모델링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시미트리까지